제가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파일을 하나 오픈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렌더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 커먼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은 이미 우리가 한번 짚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Vray 부분입니다. 자, 프레임 버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버퍼가 뭐냐면 얘예요. 요거 렌더링 하면 나오는 요 네모난 사각형 있죠. 렌더링 결과물을 보여주는 이 사각형 있죠. 얘를 프레임 버퍼라고 합니다.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요걸 프레임 버퍼라고 합니다. 여기 딱히 뭐 여기서도 손댈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단지 프레임 버퍼를 쓸 거냐 아니면 안 쓸 거냐, 그 다음에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이죠. RGB 컬러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레드 빼고 그린 빼고 블루 빼고, 레드만 보고 그린만 보고 블루 보고, 혹은 알파 채널 보고 저장하고 열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 맨 끝에 가면 렌더와 스탑 버튼이 있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스위치로 넘어갑니다. 이거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이죠. 전체적인 조명 켜고, 히든 렌더, 그러니까 히든 라이트, 감춰진 조명 켜고, 뭐 나머지는 중요한 건 없어요. 다만 여기 렌더 트랜스페어런시 레벨, 여기요. 트랜스페어런시 레벨, 맥시멈 트랜스페어런스 레벨. 무슨 얘기예요? 트랜스페어런시란 얘기는 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을 때 몇 개까지 그러니까 투명도를 투과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거울이 아니고 유리를 이렇게 쭉 대놓으면 한 10장 넘어가면 더 이상 투명하지 않게 되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한 10 몇 장쯤 대놓으면, 유리 쭉 대놓으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안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몇 장까지 투과할 거냐. 무한정 투명도를 투명하게 할 건 아니잖아요. 네, 바로 그 얘기예요. 얼마만큼 투명하게 해줄 거냐. 겹쳐진 면이 몇 개까지 투명도를 줄 거냐, 그 얘기입니다. 50개란 뜻이고요. 그 다음엔, 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미지 샘플러죠. 네, 버켓 혹은 프로그레시브는 순차 렌더예요. 그래서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도 계산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렌더링이 내려옵니다. 얘는 왜 또 버켓이 들어갔을까? 근데 버켓 그러면 렌더링 하게 되면 네모난 사각형이 나와서 지역적으로 쭉 렌더링 가면서 갑니다. 이때 나오는 이 네모난 사각형이 바로 버켓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네모난 사각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네모난 사각형이 바로 버켓입니다. 버켓으로 렌더링 하는 게 우리가 렌더링을 조금 더 확인하기 쉬워요. 아래 보시면 버켓 이미지 샘플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최소 품질이란 얘기죠. 최소 품질이 1로 되어 있습니다.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하고 우리가 렌더링 결과물하고 똑같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 최대 품질, 즉 조금 더 좋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버켓 위드, 버켓의 크기입니다. 48로 되어 있네요.
자, 얘를 뭐 48 절반인 24로 해보죠.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버킷의 크기가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버킷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버킷 위드를 이용해서 한번 크기를 줄여보세요. 그리고 렌더링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맥시멈,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라는 거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브 디바이스라는 뜻은 품질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0이면 원래 렌더링 해야 될 품질과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내가 렌더링 해야 하는 품질과 똑같은 품질을 0으로 놓습니다. 1이면 그거보다 조금 더 좋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픽셀을 한번 쪼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픽셀이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품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픽셀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시멈이란 얘기는 최대 품질이란 얘기죠.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 최대 품질인데 원래 렌더링 해야 할 결과물에 비해서 24 정도. 다시 말하면 하나의 픽셀을 24개로 쪼개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품질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 DMC 넘어가고, 자, 인바이런먼트. 인바이런먼트에서 GI 인바이런먼트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GI 값이 세컨드리 레이를 계산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란 뜻으로 우리가 빛이 오브젝트에 부딪히면서 빛이 산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산란 값을 계산해 주게 하는 게 GI 인바이런먼트고, 그 다음에 이 값이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기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1은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값을 5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 값 전체가 다 더 밝아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 값을 바꿔서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이번엔 GI로 넘어갑니다. GI를 보시면 옵션이 프라이머리에 이리디언스 맵, 브라우트 포스, 라이트 캐시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세컨드리 레이에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하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브라우트 포스는 뭐냐면은 카메라로부터 보이는 곳, 즉 다시 말하면 이 화면상에 카메라로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의 조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광선을 추적하는 방식이 브라우트 포스입니다. 이리디언스 맵은 브라우트 포스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은 카메라로부터 보이는 부분의 조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광원의 위치를 추적한 다음에 다시 한번 렌더링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라이트 캐시는 광원으로부터 직접 계산합니다. 광원에서부터 조명이 나오는, 이때 이제 포톤이라고 합니다. 포톤. 포톤이라고 하는데 빛의 입자를 말합니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입자를 추적해서 해당 위치에 조도를 계산하는 걸 라이트 캐시라고 합니다. 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건 라이트 캐시, 아니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보시면
뭐 브라우트 포스 누르면 브라우트 포스 엔진이, 그 다음 라이트 캐시를 누르면 라이트 캐시 엔진이 이렇게 각각 실리게 됩니다. 이 이리디언스 맵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여기 커런트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됩니다. 로우, 미디엄, 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그냥 결과물만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럼 로우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미니멈 레이스하고 맥시멈 레이스가 나옵니다. 최소 품질, 최대 품질이 나오죠. 그리고 품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정하는 그 샘플의 위치도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인터폴레이션 보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정값이에요. 보정값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품질이 많이 거칠게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품질이 좀 떨어진 상태로 렌더링이 돼요. 자, 보시죠. 여기가 조명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하이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의 장점은 바로 얘예요. 렌더링 품질을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바꾸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걸 통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 렌더링 품질을 여기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로우 이미지로 한번 렌더링 해보고 하이로 한번 해보고. 자, 렌더링 해보시죠. 자, 참고로 브라우트 포스하고 이리디언스 맵은 이거예요. 브라우트 포스는 광원을 추적해서 렌더링을 하는 거고, 이리디언스 맵은 광원을 추적한 뒤에 서로 그 위치를, 그리고 그곳의 조도를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해서 사용하는 걸 이리디언스 맵, 그 조도 보관법이라고 하고, 브라우트 포스는 그러니까 조도를 그러니까 직접 추적해서 광원의 위치와 현재 장면의 위치를 계산해서 넣는 걸 브라우트 포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리디언스 맵보다 브라우트 포스가 조금 더 좋은데 옵션이 지금 다 비활성되어 있을 겁니다. 서브 디바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역시 똑같이 품질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여기서는 추적해야 될 광원의 개수, 그러니까 아까도 포톤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추적해야 할 광원의, 그러니까 빛 입자의 개수를 조정한다는 얘기고, 바운스는 뭐냐면 세컨드리 레이, 즉 빛이 사물에 반사돼서 산란하게 되면, 그러니까 반사가 되겠죠. 그죠? 산란하겠죠? 이걸 몇 번까지 허용해 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3번까지 허용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역시 브라우트 포스를 놓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이리디언스 맵은 조도를 1차 계산하고 그걸 메모리에 저장시켜요. 그 다음에 광원의 위치를 다시 계산한 다음에 조도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브라우트 포스는 1차적으로 조도를 계산한 다음에 2차로 광원까지 위치를 역추적해서 그리고 조도를 다시 계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리디언스 맵보다는 브라우트 포스가 더 조도가 정확하게 들어가요. 다만 렌더링 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리디언스 맵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리디언스 맵은 뭐 로우라든지 미디움이라든지 하이로 이렇게 바꿔놓고 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어떻게 놓으면 돼요? 이리디언스 맵 같은 경우 그 퀄리티를 보통은 로우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최종 렌더링을 할 거예요. 그럼 하이나 베리 하이로 놓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만 퀄리티 높여놓으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 외에는 굳이 퀄리티를 높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지금 브라우트 포스를 렌더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해보세요. 저도 지금 렌더링 끝나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브라우트 포스는 이 값 수정이 안 돼요. 이 값이 수정이 안 됩니다. 라이트 캐시입니다. 라이트 캐시에는 서브 디바이스라고 있습니다. 라이트 캐시는 광원에서 송출되는 빛의 입자를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 디바이스라는 숫자가 뭐냐면 맥스가 계산해야 할 광원의 개수입니다. 이 광원의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만 더 정교하게 렌더링이 됩니다. 자, 샘플 사이즈, 광원의 크기입니다. 입자의 크기예요. 자,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생긴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점들이. 이게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보이시나요? 빛의 입자가 벽에 부딪히면서 생긴 잔향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이 라이트 캐시의 특징이에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알록달록한 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를 키워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점들은 벽에 부딪힌 입자의 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도가 계산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캐시는 그래서 프라이머리 레이로 쓰지 않습니다. 세컨더리 레이로 사용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1000개에 0.01로 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입자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봤습니다. 입자가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입자를 더 키워볼까요? 그러면 이 네모난 사각형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입자가 커진 거죠. 꼭 만화처럼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얘를 완전히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화를 그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프라이머리는 이리디언스 맵이나 브라우트 포스를 쓰고 그 다음 세컨드리로 브라우트 포스나 라이트 캐시를 쓰게 됩니다. 자, 미디움으로 놓고 렌더. 자, 완성시켜 보시죠.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변으로 색상이 물드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오버리드 효과라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여기만 렌더링해서 볼 건데요. 자, 리전 렌더. 어디만 볼 거냐면 요 부분만 볼 겁니다. 여기 부분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여기만 볼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주변이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주변 물드는 거. 빛이 강렬하니까 오브젝트가 지닌 색상 때문에 이렇게 주변이 물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요 색상을 줬단 말이죠. 스탠다드를 누르시면 여기에 재질이 갑자기 이만큼 생겨납니다. 요 V-Ray 렌더러로 바꾸면 V-Ray 매티리얼이 나타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V-Ray 오버리드 매티리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자, 이렇게 나와요. Discard old material. 기존의 재질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Keep old material.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건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요. 베이스 매티리얼. 기존에 사용하는 재질. 그 다음에 GI 매티리얼. 그 다음 리플렉션 매티리얼, 리프렉트 매티리얼, 섀도우 매티리얼. 이 중에 바로 이 GI 매티리얼입니다. GI 값이에요. 자, 보시면 얘를 슬로우 모드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베이스 매티리얼에 기존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GI 매티리얼에다가 제가 일반적인 매티리얼을 하나 더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색상이 회색으로 나가도록 했네요. 제가 눈에 좀 잘 띄도록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가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자, 렌더. 이 부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색상이 너무 강렬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색상이 강렬하면 내가 지정한 재질 때문에 주변이 이렇게 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GI 매티리얼에 그냥 흰색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하얗게 반사가 돼요.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반사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하얀색이 싫으면 조금 낮춰서 회색으로 이렇게 렌더링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빛 반사가 많이 일어나질 않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까에 비해서 어때요? 빨간색 기운이, 보라색 기운, 선홍색 기운이 싹 사라져 버렸죠? 그죠? 자, 이거 슬레이트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 컴팩트 모드. 그럼 이렇게요. 기준 재질과 그 다음 GI 매티리얼에다가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 재질, 그러니까 전체 렌더링을 하게 되면 네. 전체 뷰로 하고 다시 렌더. 그러면 이 부분,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GI 값, 물드는 현상이 사라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물드는 게 보이시나요? 오른쪽은 물드는데 왼쪽은 물든 게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해놓고 주변이 물들었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Vray 오버리드 매티리얼을 사용하면 이렇게 물드는 효과를 감출 수 있습니다. 이건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